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좀 힘들죠?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다 1.4% 정도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큰 폭의 개파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러냐 저러냐 이걸 떠나서 간밤에 미증시는 막 4%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우리 시장도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하루하루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에다가 막상 까면은 또 하락이 이어지니까는 또 짜증도 나고, 그리고 보유 종목은 뭐 알게 모르게 점점 빠지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 요즘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이제 딱 그 주식을 좀 더 많이 한 고참들이 나타나죠. 아, 지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봐라. 지금 이거 몇 개월 동안 올해인데 올해부터 보면은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빠진 거 가지고 뭘 이걸 힘들다고 하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 좀만 길게 놓고 봐도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요. 더 과거로 가면은 이런 거 정도는 나와야 힘든 거지. 뭐 그리고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은 뭐 십몇 년 전으로 가면은 금융위기 때 뭐 지수 완전 막 박살 나고 그런 정도가 돼야 힘든 거지 지금 힘들다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또 한마디를 하죠.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난 힘든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점점 커지는데 오늘도 막 2, 3%씩 계속 마이너스 폭 커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얘기가 좁혀지지 않는 면이 있고요. 고민만 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오늘 좀 이 힘든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경험해봤을 법한 상황을 비유해볼게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20점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어 나 20점 받았어. 아, 너무 힘들어. 짜증나. 쪽팔려. 창피해. 등등.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영어 20점이 나왔다는 결과인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성적표를 받았었을 때 나 마이너스 20%야. 힘들어. 또는 누군가는 이미 나 마이너스 50%야. 힘들어. 그리고 나 전에는 마이너스 70%도 있었었어.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덜 힘든 거지. 막 이렇게 결과적 채점표 가지고 비교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모든 게 감정에 기반하고 결과에 기반하는 것 같다. 근데 진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앞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20점이라는 채점표를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영어 20점 맞은 이유 팩폭하게 되면 영어 공부 안 한 거고 영어 할 줄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 맞은 사람들 여기서는 바로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돈 얼마나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상황에 마이너스 50%야, 그런 종목 몇 개 있어 등등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50%이지만 괜찮을 수도 있고 진짜 안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느껴지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안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막 돈이 막 벌려가지고 수익이 나서 안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안 힘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이런 동안에 그냥 뭐 좀 물리면 어때?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거나 별 생각이 없으면,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안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질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런 때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이런 때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무언가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같은 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박스에서 이렇게 조금 빠지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과정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가 굉장히 힘든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힘든데? 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본인이 그 과정을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러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거니 하면서 그냥 안 힘든데 나중에 이제 뭔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때가 온다던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네, 결과적인 것 떠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하락에 대한 여러 종류를 말했는데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보다 오히려 진짜 투자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시장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질질질질 빠지는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냥 동일하게 이 시점으로 여기서 똑같이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0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는 마이너스 50 정도다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숫자로 비교해도 무슨 얘기야, 당연히 마이너스 50이 더 힘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0이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결과적 채점표로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 얘기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성적표 가지고만 힘들다 안 힘들다를 판단할 때 그래요. 투자자는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을 직접 겪어나가고 뛰는 사람이잖아요. 플레이어잖아요. 마이너스 50%는요 두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락을 맞으니까 두려운 건 맞지만 그 두려움과 힘듦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되게 두렵지만 그때 꾹 참고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파동이 있고 급락한 만큼 파동도 크고 변동성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빠지고 나면 그 이후에 단순 데스크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큰 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클럽에서도 그랬고 저도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합니다. 차라리 빠질 거면 시원하게 빠지는 게 파동의 현상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가늘고 길게 빠지는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수익을 만들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뭐랄까 어렵다 힘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즉 매수나 매도로 이어지는 매매의 동선이 이때보다 좀 더 늘어진다, 길어진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하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장이 두려운 건 맞지만 사실 이런 시장의 매매는 좀 뭐랄까 스릴 넘친다라고 쫄깃쫄깃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존해서 상대적으로 사실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든 거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좀 긁어주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지니까 더 지치고 지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이성적인 어떤 해야 할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안 나고 더 안 나고 수익을 못 내고 그러면서 계좌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단순히 A와 B를 놓고 볼 때 A가 더 힘들다 B가 더 힘들다 이거를 딱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A 시장이 좀 이게 생각보다 힘든 시장이다, 단순히 괜찮다라고만 놓고 보기에는 어렵다를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 시장에서는 힘든 시장이니만큼 투자자에게 요하는 조건,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런 것들은 꼭 해줘야지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A 같은 흐름이 이어질 때는 그런 것 같아요. 3년 뒤에 수능 보는 거 같은 거. 맞아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야 돼.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그리고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좋은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3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큰 그림을 그려야죠. 네, 그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시행도 계속 이제 안배를 해나가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뒤에 무슨 뭐 시험 하나 딱 보기로 돼 있는 거 그냥 딱 정해졌어. 앞으로 2주 뒤에 시험이야. 그러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뭐 밤새고 공부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맞아요. 밤새고 공부하면서 밤새는 것 자체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짧은 기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자극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A에는 자극 포인트가 없어서 더 힘든 게 아닌가? 실제로 그게 어찌 보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많이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3년 수능을 얘기했는데 이건 게다가 끝도 없어. 언제인지 몰라.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심지어. 갑자기 내일 그런 일은 진짜 현실에서는 없지만 내일부터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냥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사실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고수 또는 프로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면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의 생리를 이해한 사람일수록 A의 시장이 B 시장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A가 훨씬 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 이유는 투자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 그럼 A나 B나 뭐가 더 힘든데 그게 뭐가 더 중요한데 이건 거고요. 근데 수익을 생각한다면은 A가 B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까다롭다는 거는 수익을 그래서 못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A는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게 되면 A에서 모든 차이는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B는 좀 투기나 도박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운때에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때만 변동성을 이용해서 크게 빠졌을 때 그냥 몰빵 들어갔는데 반등하면서 수익 금방 내고 막 그런 일도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때니까, 사실 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럼에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A는 아니에요. A는 미천이 드러나는 때인 것 같아요. A는. 맞아요. 진짜 미천이 있는 그대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실력 차이 되게 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이 A 같은 때라는 거는 그동안에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런 흐름으로 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겪고 있는 중인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팁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A처럼 가늘고 길게 질질질질 시장이 빠지고 있다, 이럴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시합이 체력전을 요하는 거다, 이거 정도는 일단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기본 조건으로, 이거는 뭐 선택권도 없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으로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한테만 수익을 줄 거예요 라고 그냥 구분 지어놓은 시장이에요. 아니 뭐 이러다가 올라가면 나 같은 사람도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때 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규모와 범위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체력전은 그냥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체력전을 치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체력전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첫 번째는요,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투자는 감정을 빼고 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같은 시장은 감정에 치우치기 훨씬 더 쉬운 시장이다. 본인이 그거를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감정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 시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잘 빼내야 됩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하나 이제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큰 대폭락은 아니고 내 보유 종목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1%, 2% 정도 질질거리면서 오전 시장이 열렸죠. 이럴 때 이제 저도 오늘 그런 감정이 드는데,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평소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얘가 막 이렇게 막 좋은 흐름을 가네? 그럴 때 이 종목도 잘 알아. 그럴 때 이게 오늘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들어가서 좀 여기 수익 내고 싶다. 지금이라도 이제 보유 종목들은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를 하는데 뭐 여유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수익 내고 싶다라는 이 결정을 할까 말까를 하다가 그래 오늘은 그냥 참는 게 그냥 돈 버는 거다라고 오늘은 그냥 안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감정에 의해서 제가 이거 할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그 감정 조절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간 게 잘했다, 들어가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매 순간 그런 감정에 의한 선택을 되게 강요받는 시장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한 선택이 쌓이면은 그게 이 말 그대로 체력전 못하는 거거든요. 나비 효과가 있죠. 네, 그 부분을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맞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행동이
왜냐면 여기에 그 끊이지 않는 논쟁은 항상 있거든요. 아, 그래도 어차피 미사용 현금 조금 남아서 이거를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플러스 수익을 내고 나게 되면 그 행동 자체는 계좌에도 내 정신 건강에도 감정에도 모든 것에 이로운 것 아닌가요? 이런 논리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100%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게 맞는데, 이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이 투자자가 여기서 어찌됐든 자신은 짜증나고 빠른 매매를 뭔가를 빨리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게 해서 답답함에 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냈어요. 그럼 이 다음날, 그 다음날 이러한 선택권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귀신같이 아, 오늘은 손실 날 것 같으니까 안 해, 오늘은 해, 오늘은 안 해, 오늘은 해, 이거를 다 구분하고 심지어 여기서 진짜 수익 나는 날만 딱딱딱딱 정말 잘 조절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이미 고수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해 말어 이런 감정적 선택이 이미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과가. 그쵸, 기계적 선택이죠. 이 정도 되면은. 네. 그래서 할 수 있어 없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짜증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하면 안 돼. 이걸로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선택이 분명히 다르다. 이 정도 차이는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감정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네. 그러기 되게 쉽다. 요즘 이 힘든 장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스스로는 냉정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기술적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저점이라고 막 생각될 때, 오늘 같은 때도 보게 되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단순히 시장으로만 놓고 봐도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은 거의 하단부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전에도 이 정도쯤, 전에도 이 정도쯤, 이 정도쯤 이런 데서 다 반등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요 부분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면은 이게 저점 아니야? 라고 좀 기술적으로 단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때예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늘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질질질질 늘어지다가 결정타는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락하다가 다시 질질질질질질질 늘어지다가 또 급락하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질질질 거릴 때, 이럴 때 그 전에 전저점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이런 흐름이 나왔었을 때 전저점 부근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예측하고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감정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이 기술적 분석에서 성급한 저점 예측을 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 저점에 대한 상황을 자주 맞게 되니까는 그때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또 많이 올 거고, 그게 결국은 또 알고 보면은 뭐 나는 이 차트를 보고서 이 지수를 보고서 기술적으로 잘 결정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감정인 경우도 많고 1번하고 2번하고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가 나와서 하나 추가 팁을 드린다면은 차라리 조금 더 천천히 결정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천천히 결정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저점 잡는 것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늘어지고 있는 시장에선 차라리 이렇게 전환, 반등을 잡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그리고 뭐 전환 반등이라는 게 뭐 하락하는 중에도, 큰 흐름에서 보면 하락하는 중에도 저런 거는 계속 나오니까 또 네. 이게 뭐 한없이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이 정도의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질질질질 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에 반등점이죠.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대부분 필터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템포나 완급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큰 돈을 벌기 위함인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찔끔찔끔 잔잔바리 맞아 틀려 홀짝을 하는 거예요. 계좌 자체는 무너져 있는데 되게
푼돈 가지고 잔잔바리로 홀짝해서 거기서 그냥 재미를 찾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계좌만은 반드시 지켜라. 결국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돈,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는 계좌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잠식시키지 말아라. 이런 잔잔바리 매매 행동들이 결국에는 계좌를 잠식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해라. 그래야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 더 오히려 저거에 눈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아까 이제 제가 말했지만 오늘 좀 마이너스네. 내 계좌 보유 종목들이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네. 뭐 한두 개라도 수익 났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안 나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새로 한번 좀 잔잔바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수익금으로 뭐 기존 종목을 관리를 하든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쌓아오던 이 수익 흐름을 이어가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런 걸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조건 수익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가 이제 끝나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내가 무조건 오늘 수익을 봐야지보다 중요한 거는 계좌를 관리해야지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오늘 수익이 나든 내일 나든 내일 모레 나든 어쨌든 잘 관리된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저게.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팁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계좌를 지킨다는 것이 길게 끌고 가는 하락장 내내 수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딱 이렇게 이야기 들었었을 때 그러면은 그냥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뭔가 절제만 하고 관리만 하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고 이러면서 재미없게 그냥 존버 타면서 참아내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건 본인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걸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해도 되는 것의 뉘앙스도 충분히 전달드렸고 하면 안 되는 것의 뉘앙스도 충분히 전달드렸어요. 그럼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고 해야 될 건 해주면서 이런 장 안에서도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 가야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를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요. 기회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회를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당연히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죠. 이거 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자신의 경험 안에서 단정지어서 그냥 수익 내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냥 아무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단정짓고 오해하고 왜곡해서 착각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이제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뭐 계좌를 관리해야 됩니다. 새로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 기존 보유 종목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언제 수익 내요? 이런 반응이, 이런 리액션이 거의 90% 이상이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 그쵸. 근데 아니에요. 이게 수익을 못 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오늘도 수익 날 수 있는 거고 내일도 날 수 있는 거고 진짜로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수익의 기회가 본인에게 와요. 그렇게 무리해서 막 괜히 막 이런 거 트라이하고 뭐 하나 오늘 새로 신규 종목 잡아가지고 뭐 해볼까 이런 거 안 해도 이 과정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언제 수익 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수익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경험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수익 못 나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조금만 냉정하게 까발리면은 저는 수익을 이런 거 말고는 낼 줄 몰라요 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무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채워야죠. 채워야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네, 참 공감됩니다. 여기에서 오랜 기간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네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얘기를. 오늘 얘기는 뭐 하나 흘려들을 게 없는, 걸을 타선이 없다고 하죠. 걸을 타선이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을 겪고 있는 분들이 꼭 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좀 막막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시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시면은 이게 이해도가 좀 높아질 거고요.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시장 경험 쌓으면서 저희 영상 보면서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거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경험치를 같이 끌고 가면서 쌓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수익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 계속
오늘 지금 말했던 이런 흐름에서 수익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하면서 주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뭐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며칠 전에 이 투자 클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 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요 부분일 겁니다. 요 부분에 그 링크를 걸어 둘게요. 투자 클럽이 어떤 건지 저희가 설명했던 영상. 짧지 않은 영상인데 다 보시면은 어떤 취지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영상마다 좀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만 이제 안내 드리고 영상 맺을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디오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을 하시면은 메뉴에 이렇게 나와요. 이걸 검색 결과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생긴 카페에 회원가입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가입하시고 나면은 전체 글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보시면은 클럽 가입 어떻게 하는지 신청하는 방법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들은 클럽 회원들 위주로 공유되는 글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분들, 여기 카페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열람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스터디 일지, 매매 일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 이제 가입하시고 나서 보는 거고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은 어떤 건지 영상하고 글로 저희가 다 안내를 해놨으니까 여기는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폼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안내 드리고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안내 드리거든요. 이 루트 말고 뭐 카카오톡 뭐 어쩌고저쩌고 쪽지로 저희가 뭐 어니스타 주식비드업에서 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저희 사칭하는 스패머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로만 저희는 가입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럽 말고도 저희는 유튜브에서 매매일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